약을 잘 챙겨 먹는데도 왜 내 혈압은 내려가지 않을까? 왜 당 수치는 점점 올라갈까? 고민이시죠? 그 이유 음식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그 음식이 당신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저는 35년간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수천 명의 혈관을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를 단지 나이 들면 생기는 병쯤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맙시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먹는 그 습관적인 한 끼가 심장을 망치고 뇌혈관을 터뜨리며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겪은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절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매일 먹는 그 한 입이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소시지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 소시지 안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산나트륨, 아질산염, 포화지방, 인공향료, 보존제, 그리고 1000mg이 넘는 나트륨까지. 식약처에 따르면 가공육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1200mg.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 2000mg의 절반을 단 한 끼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50대 남성은 아침마다 토스트와 소시지를 먹는 습관을 7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었고 당뇨도 없었지만 정기검진에서 신장기능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됐죠.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매일같이 섭취한 포화지방과 나트륨, 인산염의 조합이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신장을 갉아먹은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체내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바뀔 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이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입니다. 이걸 매일 먹는다는 건 자신도 모르게 발암물질을 입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셈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먹었는데 아직 괜찮은 걸 보면 별 문제 없나 봐요. 하지만 몸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리고 혈관은 70% 이상 막혀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멀쩡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아침 식탁에서 가공육을 줄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혈압, 신장, 심혈관계는 버틸 힘을 조금 더 갖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냉장고에 햄이나 베이컨이 들어있다면 오늘만큼은 손을 멈춰보세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햄이나 소시지를 멈췄다고 해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번엔 우리의 식탁 위에서 가장 손쉽게 손이 가는 음식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그냥 한 그릇쯤이야 하며 무심코 끓여 먹는 라면. 하지만 그 라면 한 그릇엔 소금이 1700mg 넘게 들어 있습니다. 국물까지 마시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3배를 훌쩍 넘깁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시판 중인 주요 라면 1인분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1813mg에 달합니다. 여기에 삼각김밥, 냉동식품, 편의점 도시락까지 더해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3끼 중 2끼를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40대 직장인 이모 씨. 그는 아침마다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커피, 점심엔 컵라면과 김밥, 퇴근 후에는 냉동볶음밥이나 튀김류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자 콜레스테롤 수치는 2배 이상 상승했고 공복 혈당은 당뇨 직전인 데시리터당 121mg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어떤 증상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편의점 음식은 저렴하고 간편하지만 대부분 고나트륨, 고지방, 고탄수화물입니다. 한 끼를 때운다는 개념으로 먹기엔 우리 몸이 감당해야 할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특히 라면을 국물까지 비우는 습관은 혈압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1200만 명 중 40% 이상이 나트륨 과다 섭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바쁜데 어떻게 매 끼니를 차려 먹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 3회가 아닌 주 1회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 변화는 시작됩니다. 국물은 남기고 채소와 단백질을 추가해 간편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 작은 조정이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식사를 하셨나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컵라면을 드시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똑같이 끓여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끼를 다시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나트륨에 지친 몸은 이제 달콤한 걸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좀 당기네? 그래서 손에 쥐게 되는 게 바로 과자 한 봉지 혹은 카페 빵 한 조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빵을 밥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속이 든든하고 단백질도 좀 들어있으니까 괜찮다고요. 하지만 당뇨 환자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빵은 밥보다 더 많은 설탕, 더 많은 지방, 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특히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팥빵, 크림빵, 쇼트브레드 계열 제품엔 마가린과 트랜스지방, 그리고 액상과당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시판 빵 한 개에 들어있는 당류는 평균 1418g 수준인데 이는 각설탕 45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커피나 주스와 함께 섭취할 경우 단 한 끼 식사로 당류 하루 권장량의 2배를 넘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 김모 씨는 평소 식사는 적게, 간식은 달달하게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빵 한 조각에 블랙커피 혹은 과일 주스로 아침을 대신하고 점심과 저녁도 양을 줄인 대신 몇 끼 이후 초콜릿이나 쿠키를 챙겨 먹었죠. 그 결과 그녀의 공복 혈당은 데시리터당 137mg으로 올라섰고 단백뇨 수치까지 상승하며 당뇨성 신증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본인은 전혀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식이라고 부르는 과자는 식사보다 더 많은 열량과 지방, 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으로 포장된 과자조차 성인 당뇨 환자가 먹기엔 과도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그 단맛이 주는 위로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부드러워서 매일이 아니면 허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발판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입으로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습관으로, 감정으로, 외로움으로 먹고 있습니다. 단게 자꾸 당긴다면 그건 단순한 입맛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구조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단게 당기신다면 잠깐만 멈춰보세요. 입에 넣기 전 이건 내 혈관이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 한 번의 질문이 내 몸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단맛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시는 당입니다. 우리는 식사량은 줄이면서도 음료 한 잔은 너무 쉽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 한 잔이 하루의 당 섭취량을 훌쩍 넘겨버리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스는 과일에서 나왔으니 건강하다. 탄산은 그냥 기분 전환용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0ml 기준의 과일 주스에는 평균 23g 이상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 서너 개 분량의 당이 한 컵에 녹아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주스로 마실 경우 과일 속 식이섬유는 대부분 제거되고 당 성분만 농축돼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60대 남성 이모 씨는 평소 식사량이 많지 않았지만 습관처럼 매일 점심마다 탄산음료를 곁들였습니다. 달지 않은 제로칼로리 음료라고 믿고 마셨지만 정작 문제는 커피 믹스 3잔, 오렌지 주스 1잔, 저녁 후 마시는 알로에 음료였습니다. 결국 그의 공복 혈당은 142, 당화 혈색소는 7.4까지 올랐고 무증상 당뇨 진단을 받은 뒤에서야 자신이 단 걸 씹지 않을 뿐이지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탄산음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청량감 하나에 현혹돼 마시는 그 한 병, 당류가 2530g씩 들어있고
여기에 인산, 카페인, 착향료까지 더해져 혈당만이 아니라 혈압, 위장 기능,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밥은 반 공기로 줄였으니 음료 한 잔은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단 음료는 한번 입에 익숙해지면 끊기 어렵습니다. 달콤한 음료는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켜 짧은 쾌감을 주지만 그 대가는 아주 오래갑니다. 단 음료를 습관처럼 마시는 이들의 당뇨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6%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은 남성보다 혈당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중년 여성일수록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내 건강을 해치는 음료가 숨어 있지 않나요? 한번 열어보세요. 무의식처럼 매일 마시는 음료 한 병이 당신의 혈관과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음료를 마시기 전에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잔 정말 내 몸이 원하는 걸까? 그 질문 하나로도 내일의 건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맛있으니까 그냥 한두 번쯤이야 하고 넘기는 음식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 유혹. 하지만 그 바삭한 한 입이 혈관을 찢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튀김은 조리 과정에서 고온의 기름에 반복적으로 가열되며 트랜스 지방과 산화지방을 만들어냅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 벽에 쌓이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결국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고혈압까지 유발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50대 이상 여성 중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는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식습관에서 변화 없이 튀김류 섭취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튀김류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의 경우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보다 15% 낮고 중성지방 수치는 1.4배 높았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김모 씨는 점심마다 습관처럼 치킨, 튀김 우동, 돈가스 도시락 등을 먹었습니다. 그는 밥은 많이 안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고 고민했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망막 출혈 소견과 당뇨 합병증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포화지방과 고탄수화물의 반복 섭취였습니다. 그는 이후 튀김류와 밀가루 음식 섭취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3개월 뒤 혈당 수치와 혈압이 모두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튀김과 패스트푸드는 단순히 체중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인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 음식들이 손에 너무 쉽게 잡힌다는 점입니다. 바쁜 직장인,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년층, 입맛 까다로운 아이들까지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음식이기에 더 위험합니다. 혹시 오늘 점심도 바빠서 순살치킨, 감자튀김, 라면, 편의점 도시락 중에서 고르셨나요? 그 식사가 어쩌면 여러분의 망막을, 신장을, 심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입맛은 일주일이면 바뀝니다. 하지만 한번 손상된 혈관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 식습관이 나의 혈관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당신의 한 끼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동안 몰라서 먹었던 음식들, 이젠 알았기에 선택은 달라져야 합니다. 무심코 넘긴 습관 하나가 내 혈관을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작은 한 끼의 변화는 내 몸 전체를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몰랐던 나가 아닙니다. 당신의 식탁이 바뀌면 당신의 수치도 당신의 내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환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뭐든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는 걸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아프기 전에 깨닫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지식, 우리 둘만의 상담소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지금 그들의 혈관도 지켜야 할 때입니다.